귀하는 지금 IRS 재단이 관리 중인 서유 아파트 단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귀하는 죽음보다 끔찍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디 돌아가십시오. 해당 경고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전방 200m 앞에 IRS 재단이 관리 중인 서유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뇌사, 실종,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디 돌아가십시오. 전방 100m 앞에 IRS 재단이 관리 중인 서유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슬퍼할 사람들을 떠올리며 부디 왔던 길로 돌아가십시오. 서유 아파트 단지로 향하기 전 귀하가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경고문입니다. 눈을 감고 숨을 참은 채 왔던 길로 향해 질주하십시오. 귀하가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없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는 서유 아파트 단지 2011년 10월 13일 원인 불명의 화재 사고로 폐쇄되어 버린 장소이며 현재 IRS 재단이 관리 중입니다. 2013년 11월 19일 첫 실종 사고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절대로 잠에 들지 마시오. 서유 아파트 단지 안으로 진입하는 순간 엄청난 졸음이 몰려올 것입니다. 절대로 잠에 들지 마시오. 어떠한 음식도 섭취하지 마십시오. 밖에서 가져온 음식이라도 서유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먹으면 안 됩니다. 큰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그들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서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유일하게 우호적인 존재는 백발의 노인 경비원입니다. 명심하세요. 백발의 노인 경비원입니다. 만약 오후 11시 54분까지 탈출하지 못하였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살하십시오. 귀하의 위치는 서유 아파트 단지 입구입니다. 탈출 방법은 서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여러 문들 중에 탈출용 문을 찾아 나가는 것과 낮은 확률로 등장하는 개구멍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탈출 가능한 문은 랜덤으로 생성되며 총 3가지입니다. 개구멍 또한 랜덤으로 생성되며 총 1가지이며 정원, 텃밭, 운동기구 뒤편 중 한 곳에서 생성됩니다. 몇 시에 이곳에 들어왔던 상관없이 시작 시간은 오전 8시로 고정됩니다. 1팀 이진서 요원 5차 조사 결과 시작 시간이 오후 8시였습니다. 1팀 이진서는 개구멍을 통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매우 낮은 확률로 시작 시간이 오후 8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50% 확률로 개구멍이 있으니 개구멍으로 탈출하여 주십시오. 1팀 이진서 요원 5차 조사 결과 개구멍으로 통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1팀 홍채원 요원 6차 조사 결과 개구멍으로 통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8팀 최소원 요원 6차 조사 결과 개구멍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3팀 박유빈 요원 1차 조사 결과 개구멍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5팀 심영준 요원 2차 조사 결과 개구멍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문의 생김새는 3개 전부 다르며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가짜입니다. 빨간색 테두리의 색상은 빨간색, 손잡이가 뜨겁고 재질은 소나무인 1번 문. 2팀 이태진 팀장 9차 조사 결과 손잡이의 온도는 98도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얀색 테두리의 색상은 하늘색, 손잡이 절반이 손상되어 있고 재질은 자작나무인 2번 문. 9팀 김호용 요원 7차 조사 이후 3번 문은 이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위에 서술되지 않은 문으로 탈출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현재 재단에서 관측되지 않은 현상이 오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시도하여 주십시오. 서유 아파트 단지 생존자 한지호 씨 증언. 보자마자 뭐에 홀린 듯이 들어갔어요. 색깔은 기억은 나는데 뭐라 설명을 못하겠어요. 분명 기억하는데. 서유 아파트 단지 생존자 박하연 씨 증언. 다른 문들이랑 다르게 괴리감이 느껴져서 피해가려 했는데 머리랑 다르게 몸이 스스로 움직이더라고요. 아, 색깔은 분명 봤는데 설명을 못하겠네. 서유 아파트 단지 생존자 서민수 씨 증언.
문을 보자마자 저기로 가야 해. 라는 게 머릿속에서 들리더라고요. 조금 멀어지니까 머릿속에서 더 울리길래 들어갔더니 탈출했어요. 아, 색상은 뭐랄까? 우주 같은 느낌? 저희가 알고 있는 색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해당 증언의 공통점은 설명할 수 없는 색상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정신을 조종해 문을 이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동하다가 눈에 붕대를 감싼 주부를 보셨다면 어떠한 소리를 내지 않고 엎드리십시오. 만약 주부가 유모차를 끌고 있다면 즉시 반대편으로 도주하십시오. 가장 많이 문이 생성된 장소는 101동 옥상, 지하 2층 주차장 입구, 106동 1002호, 204동 2004호입니다. 어느 동 상관없이 601호는 절대 열지 마십시오. 만약 문이 열려 있다면 경비원을 찾아 조치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매우 낮은 확률로 주의사항에서 말씀드린 100발의 노인 경비원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에게 조용히 다가가 외부인인데 여기서 나가는 출구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직접 출구까지 안내해 줄 겁니다. 반드시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합니다. 저녁 7시 이후 흐트러진 정장을 입은 대머리 남성을 발견하신다면 조용히 다가가 그를 부축하여 주십시오. 그가 감사 인사를 전하면 떠날 것입니다. 저녁 9시 이후 놀이터에 고등학생 무리가 있다면 절대로 놀이터 근처에 가지 마시고 쳐다보지 마십시오. 8팀 이정현 요원 2차 조사 결과 고등학생 무리에게 다가가자 굉음과 함께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빨간 승용차를 발견하셨다면 즉시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십시오.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내부를 볼 수 없는 검은 승합차가 보이신다면 즉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1시간 동안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지하 3층 주차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하 3층 주차장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신다면 즉시 숨을 참고 웅크려 주십시오. 자신이 지상낙원교 신자라고 칭하는 사람이 다가오신다면 믿고 계신 종교의 신에게 진심으로 기도하여 주십시오. 종교를 믿고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 신을 향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탈출 후 일주일 안에 기도를 한 종교시설로 향하여 기도드린 신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십시오. 어떠한 방법으로든 탈출에 성공하셨다면 서유 아파트 단지 300m 이내에 있을 겁니다. 가지고 계신 통신기기로 IRS 재단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2010년 9월 10일 경비 첫날이다. 2010년 9월 29일 12시가 될 때쯤 항상 출처를 알 수 없는 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 입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야 할 텐데 걱정이다. 2010년 11월 6일 눈을 다친 것 같은 주부가 이사를 왔다. 혼자서 아기를 키우는 것 같아 보였는데 아직 어린 나이인데 대견하다. 이웃 주민들에게 부탁해서 따로 챙겨줘야겠다. 2010년 12월 10일 101동 601호 청년이 자살했다. 명복을 빕니다. 2011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2011년 2월 1일 밤 9시만 되면 중고등학생들이 계속 놀이터에서 난장을 피운다. 따끔하게 혼내줬지만 계속 그래서 스트레스다. 2011년 3월 5일 지하 주차장에 번호판 없는 빨간 승용차가 자주 보인다. 누가 타고 다니지는 않는 것 같은데 2011년 4월 1일 경찰이 아파트에 조사하러 왔었다. 지하 2층에 있던 수상한 승합차에서 시체 두구와 장기들이 있었다. 경찰이 범인을 쫓고 있다고 한다. 2011년 4월 4일 어느 고등학교에서 화재가 일어났다고 뉴스가 나왔다. 생존자는 단 한 명. 2011년 6월 30일 지하 3층으로 가는 계단을 발견했다. 잠시 어디 갔다 왔더니 계단이 사라져 있었다. 내가 드디어 노망이 났나 싶었다. 2011년 8월 12일 사이비 신자들이 계속 아파트에서 얼짱거린다. 큰 소리 내줬으니까 다신 안 오겠지. 2011년 9월 7일 괴상한 소리가 더 자주 들려온다. 입주민 자살도 일어나고 세상이 흉흉하다. 2011년 9월 30일 입주민 한 명이 자살했다. 101동
103동, 106동에 이어서 204동 601호이다. 또 601호, 뭔가 이상하다. 2011년 10월 2일, 괴상한 소리는 더 크게 들리고 또 601호 입주민이 자살했다. 느낌이 아주 이상하다. 2011년 10월 7일, 그 사이비 놈들이 또 알짱거린다. 여기는 곧 천국으로 변한다. 변화를 받아들여야 살아남는다. 같은 헛소리를 뱉는다. 지상낙원교였나? 이름도 이상하다. 21년 10월 2일 갑자기 온하다. 괴상한 소안고 이상한 비도 이 안 온. 그래서 더 안 와. 곧 무. 2013년 4월 7일, 난 분명 죽었다. 그때 사람들을 구하다가 불길에 갇혀 죽었었다. 근데 왜 살아있지? 2013년 5월 9일, 아파트 단지를 벗어날 수 없다. 여기에 갇힌 거다. 다른 사람들은 이상한 점을 못 느끼겠다고 말한다. 2013년 6월 15일 202동 옥상에 알 수 없는 문이 생겼다. 들어갈 수도 문고리를 잡을 수도 없다. 2013년 11월 19일 외부인이 들어왔다. 공포에 휩쓸려서 난동을 피우다가 다른 경비원에게 잡아먹혔다. 2013년 11월 30일 두 번째 외부인이 들어왔다. 그는 나를 붙잡으며 집으로 보내달라고 빌었다. 난 아무것도 못한 채 그가 다른 경비원에게 잡혀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2013년 12월 3일 지하 2층 주차장 입구에 이상한 문이 생겼다. 지난번에 그 문이랑 다르지만 난 그것을 만질 수도 없었다. 2013년 12월 9일 세 번째 외부인이 들어왔다.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꼬마다. 손녀랑 닮았다. 꼬마는 나를 붙잡으며 집에 가고 싶다고 울었고 난 뭐에 홀린 듯 꼬마를 문으로 데려가 줬다. 2013년 12월 16일 벌써 네 번째 외부인이다. 아니, 외부인이었다. 내가 발견했을 때는 공포를 못 이겨 자살한 상태였다. 2015년 11월 11일 또 외부인이다. 이번엔 멀끔한 정장 차림에 당황하지 않고 이곳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인가? 2015년 11월 24일 그때 외부인이랑 비슷한 옷을 입고 있다. 경찰은 아닌 것 같고 새로운 단체인가? 2015년 11월 29일 또 비슷한 외부인이다. 다른 점은 왜소하고 공포에 떨고 있다는 점. 그는 내가 보이는 듯 나에게 문 위치를 물어봤다. 아까 순찰하면서 찾은 문을 향해 데려다 줬더니 연신 고마워하며 문 밖으로 나갔다. 2015년 12월 8일 또 그 정장 입은 외부인이다. 지난번이랑 다르게 나에게 말을 걸더니 어디 재단에서 일하고 있다고 신원을 밝히며 이름이 김용석이라고 말했다. 이후 더 이야기를 나누며 어떤 일을 하는지 몇 명의 외부인이 왔었는지 물어봤었고 나에게 문 위치를 물어보고 떠났다. 2015년 12월 18일 난 죽었다. 살아있는 게 아니다. 여기는 현실이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알 수 없는 이유로 끌려오는 것 같다. 난 뭐를 해야 하지? 2015년 12월 25일 나의 할 일을 찾았다. IRS 재단 시점 2018년 6월 5일 1팀 김용석 요원 서유 아파트 단지 조사에서 해당 일기장을 획득함. 2018년 6월 12일 신원 조사 결과 서유 아파트 단지 경비원이었던 박주환 씨로 확인됨. 2018년 7월 3일 추가 조사 결과 현재 서유 아파트 단지 내 괴이인 백발의 경비원의 생전 모습인 것으로 추정됨.